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과연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요? 먼 미래에 죽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요. 가까운 장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기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사망하지 않고 장기 생존한다. 이랬을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상속 재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상속세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상속세가 폐지될까 하고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상속세율이 인하될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상속세와 관련돼서는요, 100년 하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상속세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요, 멀리서 해일이 오는데 한가로이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살아있다면요, 반드시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딩을 보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빌딩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빌딩을 보유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자 플러스 국가가 공동으로 보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빌딩의 소유자는 분명히 홍길동인데 왜 국가가 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홍길동 씨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빌딩의 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빌딩 보유자는요, 사망 전에는 국가 재산의 성실한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재산의 반을 관리한다. 그러면요, 관리했을 때 과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월급은커녕 받는 것은요, 세무조사만 받습니다.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신 분은요, 평생 세금만 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를 냈겠죠. 최고 49.5%입니다. 양도소득세도 1세대, 3세대 그러면요, 82.5%가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도 냈겠죠. 법인세도 냅니다. 그리고요, 부가가치세도 엄청나게 소비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도 엄청 내겠죠. 그리고요, 개별 소비세 20%도 냅니다. 그리고요, 유류세, 담배세, 주세, 증권거래세도 내겠죠. 그리고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 보유했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종합과세도 당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 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육세 및 농특세까지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평생 내고 있었는데 증여세도 내야 되고 또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도 내야 되니까 세금 지옥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 속에 파묻혀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친과 모친이 있고요.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부친의 아파트가 20억 원 상당합니다. 이 정도인데도 상속세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20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요, 7분의 3, 8억 5,714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일괄 공제 5억 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계는 13억 7,214만 원이고요.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6억 2,786만 원인데요. 세율은 30%고 누진 공제 6천만 원 하니까 산출세액이 1억 2,836만 원입니다. 집 한 채, 간단하게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상속세는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친이 안 계십니다. 모친하고 자녀 두 명만 있습니다. 아파트는 20억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과연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상속재산 20억 원인데요. 배우자 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겠죠. 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일괄공제하고 장례비 공제. 그래서 공제계는 5억 1,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엄청나게 늘었죠. 14억 8,500이고요. 세율도 늘었습니다. 40%. 누진공제액 1억 6천 하니까 상속세가 무려 4억 3,4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상속세가 엄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또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부친 모친 자녀 두 명이 있는데요. 부친이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20억짜리 두 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당연히 한 채인데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20억짜리 아파트 두 채인 경우 상속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40억 원이죠. 배우자 공제는 7분의 3, 17억 1429만 원이고요. 일괄 공제, 장례비 공제해서 공제계는 22억 2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17억 7071만 원이고요. 세율은 40%, 누진 공제해서 산출세액은요, 무려 5억 4809만 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라면 상속세를요, 현금이 없더라도 아파트가 두 채니까 대출로 납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모친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요. 상속재산은 40억 원인데 배우자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제계는 5억 1,500이고요. 과세 표준은 놀랍게도 34억 8,500입니다. 세율은 50%고요. 누진공제 감안해서 산출세액은 무려 12억 8,250만 원이나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금도 없고요. 대출받기도 좀 힘들겠죠. 따라서 물납으로 아파트를 상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부친과 모친과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아파트 한 채 20억짜리 가지고 있고요. 빌딩을 시가로 155원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이럴 경우 상속재산은요, 170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는요,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일괄 공제, 장례비 공제에서 공제액에는 3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요, 무려 134억 8,500만 원이 되겠고요. 세율은 50%, 누진 공제 감안해서 그 상속세가 놀랄 만큼 많이 나옵니다. 62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현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할 수가 없겠죠. 물납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빌딩의 일부분을 상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친마저 없다. 이랬을 때 상속세는요,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요, 산출세액은요, 15억 원이 뛴 77억 8,250만 원이 됩니다. 당연히 이때도 납부할 수가 없겠죠. 빌딩을 물납으로 국가에 바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친 모친 자녀 두 명이고요. 부친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습니다. 20억.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을 5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상속재산은 70억 원, 배우자 공제는 7분의 3, 30억 원 받을 수 있고요. 공제계는 35억 1,500,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34억 8,500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50%고요. 산출세액은 12억 8,250만 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친이 혹시라도 없다. 그랬을 때는요, 배우자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았다 보니까 상속세는 무려 27억 8,250만 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있거나 없거나 배우자가 가업 승계에는 실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요, 현재 비용일 수도 있지만 장수한다면 미래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고요. 그 아파트가 매년 4%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미래 비용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속세가 1억 2,836만 원인데요. 10년 뒤에는 상속재산은 29억 6천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3억 1,06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20년 뒤에 사망을 한다면요, 상속재산은 44억 원 정도 되고요, 상속세는 6억 3,566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30년 지났다. 그러면요, 상속재산은 64억 8,680만 원이고요, 상속세는요, 11억 3,587만 원입니다. 아파트 20억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곤욕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딩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정말로 미래 상속세 비용은 재앙 수준입니다. 현재 170억 원이다. 그러면 62억 8,250만 원인데요. 10년 뒤에는 상속재산이 4%만 상승해도 251억 원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100억을 넘겼죠. 10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20년 뒤에는요, 상속재산은 372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상속세는 164억이나 됩니다. 30년 뒤에는요, 상속재산은 거의 뭐 551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속세는 253억이나 내야 되거든요.
2만 원 돈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자, 보시는 그림은 회색 코뿔소가 되겠습니다. 회색 코뿔소가 멀리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돌진한다면 엄청난 회색 코뿔소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가공할 만한 파급력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상속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상속세에 대한 대비책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재산을 전부 다 소진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요, 반드시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